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참으로 굴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이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셈인데요. 그 구체적인 속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브리핑 자료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번개팅에 완전히 한미 정상회담이 덮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민낯이 미국 국무부의 언론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낱낱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상당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됩니다. 더욱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대외 정책과도 상당히 다르고요. 중국 및 대북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에 묻혀가지고 언론에서조차 별 거론이 되질 않고 있고요.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엉뚱한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귀추가 또 주목됩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내용들 자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도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발굴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감추면서 남북미 3자 정상의 회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보도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총평한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손을 들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구사항이라든지 생각을 말할 겨를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다 정상회담 결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라 할 정도로 완전히 을 중에 을이 되어가지고 그저 고개만 끄덕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를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무부의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제목부터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하거나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 이런 건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철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이 동맹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발제문에 보니까 양측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기피 해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의 눈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완전히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회담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양국 정상이 북핵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FFVD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를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벌써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거 이걸 꿈꿔왔던 남북 교류 계획 완전히 일장춘몽으로 날아갔습니다. 통일부의 계획 다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브리핑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외교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완전히 두 손을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발제문에도 담고 또 별도 항목으로 이 내용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두 항목으로 세분해갖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심화라는 소주제를 별도로 배정하고 양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좋은 통치와 투명성, 법치, 자주권, 법에 기반한 질서, 시장경제 원칙을 합동으로 징징키로 약속했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대못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참을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한미정상회담의 공동발표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중국의 반발 우려해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지 우리가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얼버무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외교적 결례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미국이 그럴까 봐서 앞에 중간에 뒤까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더 이상 발을 빼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특별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 여기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게 5G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해상 법률 집행 역량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긴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상 이건 반화해 전선 그리고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한국이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두 정상은 메콩강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독립과 주권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 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이 메콩강 지역 국가란 게 뭐냐면 중국이 경제적 개발을 주도해온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여기에 대해서 한미는 메콩강 지역에 개방되고 혁신적인 지역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분야 참여를 독려하고 미국과 동남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이죠. 이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 등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절대적인 중국의 5G 이동통신 영향력을 견제할 건데 이 견제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기로 했다. 이걸 합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정면 대결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중국이 아닌 미국에 줄을 서라고 확실히 요구를 한 셈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확실하게 줄을 서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일단 무조건 다 수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에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는 4일 날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심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어떤 지역 구상과도 원칙을 기초로 적극 힘을 모은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라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끼리의 정상끼리의 이야기에서는 확실하게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 합의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럼 청와대가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부는 어떤 지역 구상과도 우리의 신남방 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면서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규제 규범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영내 협력 원칙을 기초로 적극 힘을 모은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붙여가지고 변명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답변에 불과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하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기본 구상이라든지 방향 모두의 차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란 건 그저 경제적 협력 같은 1차원적인 협력책입니다.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중국의 팽창주의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한다는 이른바 1대1로 구상에 대한 맞대응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1대1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하고 협력을 기본 축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또 이제 친중 성향을 보여왔었죠. 필리핀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사실상의 군사동맹체로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계속 회피해왔죠. 이 말만 하면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 이른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 그러니까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동맹은 주춧돌, 코너스톤으로 표기한 것과는 좀 격이 다릅니다.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성격을 다시금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 방어를 위한 또 F-35A 같은 이 40여 대의 전투기 도입, 동맹 방어를 위한 첨단 방어 능력 강화, 이런 것도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뿐 아니라 한미 간 군사훈련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 협력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서 되는 게 아닌 것은 뭐냐면 일본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 하는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안보 협력입니다. 이 부분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가 관심거리입니다. 결국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렸고요. 북한 눈치 보느라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왔던 그런 문제까지도 미국의 요구대로 다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은 완전히 벽에 막히게 됐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역시 제재 완화 같은 카드를 앞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전략도 전면 수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상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벌써 청와대가 뒷공문을 빼는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무조건 예스를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고개를 흔드는 이중적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 그러면 뭐라고 해명을 해야 될까요? 당당히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1대1로 하고 거리를 두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렇게 말할 뿐이라면 이미 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말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의 1대1로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또 바꾼 걸 보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청와대가 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이건 분명한 외교적 패착이고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눈앞의 위기만 절묘하게 넘기려고 하는 외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청와대를 보면 변검술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 있죠. 그리고 아주 화장술 너무 심한데요. 이런 정부를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한 겁니다. 바로 미국의 줄에 확실히 서겠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략적 모성을 확실하게 거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당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이를 드러내놓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질 않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미국 국무부의 브리핑 자료로 그 민낯이 샅샅이 드러난 셈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걸립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다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요구하는 대로 다 예스 해놓고 거기 끄떡끄떡 해놓고 뒤로 이제 돌아서는 그때는 그냥 내가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그런 거고 본심은 아니다 이렇게 돌아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그동안의 문재인 외교 행보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동안 좌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뭡니까? 소위 친미 행보를 해야 되는 친미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친미 아닙니까? 근데 이 친미 행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포장할 필요도 있고 더더구나 또 한 번의 문재인 굴욕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들한테 자세히 알리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남북미 정상의 회동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 그러면서 관심의 초점을 돌려버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쇼를 한 거죠.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미국 국무부가 상세하게 결과를 브리핑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실상이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더더구나 정상회담은 30일 날 했거든요. 이건 미국 시간 29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즉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2일, 한국 시간은 3일에서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특이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니까 미국 국무부가 확실히 못을 받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문재인 청와대의 변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있죠 이렇게 촥 하면 얼굴 바뀌는 거 이렇게 순식간에 얼굴 바꾸기인 변검술 그리고 과대 포장을 하는 화장술 솜씨가 이번에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미회담에서의 굴욕은 다 덮어버리고 남북미 정상회동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면서 아예 평화협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언급은 대외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순전히 국내용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2020년에 총선용 선전선동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미국하고는 이거 딜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용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굴욕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앞다르고 뒤다른 정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잡혔으면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예스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충 짐작이 갑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참으로 굴욕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선택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한 대로 하자니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제 와이타임스가 계속 추적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